안녕하세요. 친구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60대 남성이 이제 보험 가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보험을 가입하는 게 좋을지 기존 보험을 분석하고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러한 솔루션을 도출해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기존 보험을 갖고 계신 상황에서 현재 내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질문이 들어오셨고, 기존에 갖고 계신 거를 딱 보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한 달 이내에 가입하신 간편 건강 보험이 있었어요. 간편 건강 보험이 있었는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그때에는 가장 좋은 내용이라고 판단했으나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자, 이분이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했었던 거는 가족력으로 인해서 혈관 질환, 진단비나 혹은 수술비를 가장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신 상황이었어요. 자, 그리고 암에 대해서는 기존에 갖고 있던 보험이 있기 때문에 비록 80세 만기 형태이지만 어, 건강검진을 건강검진을 2년에 한 번씩 꾸준히 받고 있기 때문에 80세 이후에 대해서는 혈관 질환에 대해서만 고민이 많다라는 이 본인의 생각과 니즈를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던 것을 봤을 때 하나선보에 있는 참편한 건강보험이라는 거를 가입을 하셨는데, 자, 우리가 2대 혈관 질환 뭐가 있죠? 2대 혈관 질환이라고 하게 되면은 뇌혈관, 그다음에 심혈관, 다른 말로 허혈성 심장, 이런 식으로 질환이라고 할게요. 뇌혈관 질환,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진단비는 1회만 지급하는 게 맞아요. 근데 수술비 있죠. 수술비는 여러분들 진짜 이거 주의 깊게 잘 보셔야 되는 게 1회만 지급하는 수술비가 있고요. 회당 지급하는 수술비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가입하셨을 때는 본인은 수술비를 혈관 질환 수술비 500만 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회당 지급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분은. 근데 알고 보니 200만 원은 1회만 지급하게 되고, 아니죠. 200만 원이 회당 지급, 300만 원이 1회만 지급되는 형태로 가입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더 나은 솔루션을 찾아봤죠. 그래서 가장 최종적으로 나왔었던 게 제 기준에서는요. 롯데손보의 간편건강, 그다음 메리츠 화재의 간편건강이 있는데, 메리츠 화재가 훨씬 더 유리한 내용 사항이었기 때문에 메리츠 화재를 안내를 해드렸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보험입니다. 메리츠 화재의 더 간편건강보험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으로 해서 무해지환급형으로 가입을 해드렸고, 자, 보험료는 8만 70원이에요. 자,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어요. 자, 위로 올리고요.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는데, 자, 일단 30년 납입에 100세 만기 형태로 해드렸어요. 자, 이분 나이가 몇 세냐면요. 보험 나이가 62세예요. 자, 그럼 30년을 더하면 몇 세예요? 92세죠. 92세인데 100세까지 보장을 받는 건데, 자, 기존에 가입했었던 것은 30년 납, 30년 만기, 100세 갱신 형태로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보험료가 얼마였냐? 7만 7천 원 정도였단 말이죠. 자, 그러면 30년 납, 30년 만기 100세 갱신하게 되면은 92세가 되었을 때 내가 만약에 보장 내용 사항이 더 필요하게 된다면 당연히 갱신을 해야 되고, 갱신 시에는 보험료가 어떻게 돼요? 2배 이상으로 뛰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웬만하면 다 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비갱신형 30년 납 100세 만기로 하게 되면은 보험료 인상이 있다 없다? 보험료 인상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정말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 갱신형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만 내는 게 아니다. 바로 보다 내가 보장을 받고 싶으면 보장을 받는 그 나이까지 갱신을 하면서 계속 납입을 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으세요. 특히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젊은 분들은 어머님과 아버님의 것을 보험증권을 한 번은 들여다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방송을 보시는 이제 50대 이상이신 분들은 본인의 보험증권을 봐야 돼요. 본인의 보험증권의 납입기간
20년 혹은 240회 이런 식으로 써있다 손쳐도 보장특약 안에 갱신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된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정 기간 20년만 내는 게 아니라 내가 보장을 받고 싶으면 보장을 받는 그 나이까지,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게 최대 80세 혹은 최대 100세 갱신이라고 써있게 된다면 80세까지 혹은 100세까지 매년은 아니죠. 매회 갱신을 하면서 가져가야 된다 이거예요. 유리해요, 불리해요? 제 입장에서는 유리한 것보다는 불리한 게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갱신 중에서도 그래도 유리한 게 뭐가 있냐? 20년 갱신, 혹은 뭐 15년 갱신, 아니면 30년 갱신,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갱신 시마다 보험료 인상되고 끝까지 내야 된다는 걸 이해하고 내가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당장이죠. 그래도 당장 효율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가입했다? 오케이. 그건 좋아요. 하지만 내가 그런 거는 몰랐어. 그냥 보험료가 싸서 가입했어. 그리고 내가 한 30년만 내는 줄 알았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건 지금 30년 내고 100세까지 보장을 받는 비갱신형의 무해지 환급형 상품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 상해 사망과 상해 80%, 질병 80%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서는 100만 원으로 최소 금액 맞춰드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고도 후유장애 1000만 원 정도를 한다 손 쳐도 합쳐서 한 1000원밖에 안 하니, 자, 고도 후유장애는 같이 좀 챙겨줬어요. 보험료 얼마 안 하니까요. 그래서 상해 고도 후유장애, 질병 고도 후유장애, 자, 1000만 원씩. 그다음에 질병 고도 후유장애도 1000만 원, 상해 사망도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챙겨줬고 질병 사망은 챙겨드리지 않았고요. 자, 그다음에 암 수술비 같은 경우에서는, 자, 여기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최초 1회한이라고 써 있는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게 바로 한 번만 지급하는 거예요. 암 수술비가 두 개로 돼 있죠. 자, 밑에서 내용 한번 봐볼게요. 자, 암 수술비 하나, 두 개. 자, 위에 보시면 수술 1회당이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는. 그쵸? 근데 밑에 보면은 여기는 최초 1회암만 써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합쳐서 맨 처음에 발병을 하게 되면은 200만 원 지급하는 건 맞죠. 100만 원, 100만 원 더해서. 하지만 그 이후에 내가 재발해서 또 수술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 최초 1회는 없어지고 100만 원만 지급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증권을 잘 들어보셔야만 한다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암 수술비는 얼마? 200만 원 지급하는 걸로써 써 드립니다. 이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암에 대해서는 진단비를 원하기도 하셨어요. 근데 좀 많이 비싸지거든요. 남성분들의 간편 같은 경우에서는 이분은 지금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간편건강보험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60세 이상에서는 간편건강을 선택해야지만 이 혈관질환 진단비라든지 혈관질환 수술비, 그다음에 이 62대 질병 뭐 종수술비 같은 거 다 높게 탑재가 된단 말이에요. 할증을 받는 금액으로 들어가야지만. 그래서 많이 조금 검색을 또 해보고 많이 비교를 좀 해봐야 돼요. 설계사들 입장에서도. 근데 이분은 뭐 정말 딱 이 간편건강으로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이거는 80% 이상 고도 후유장이라는 거 써드리고요. 자, 그리고 그래서 암진단비는 기존에 있는 80세까지로 하고 수술비 그래도 한 200만 원 정도 같이 탑재시켜서 가져가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자,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얼마예요? 300만 원. 혈관 질환 진단비 얼마? 300만 원. 자, 그 다음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얼마? 300만 원. 진단비가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하지만 60세 전후이신 분들이나 간편건강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 혈관질환 진단비를 많이 넣게 되면은 보험료가 오히려 더 굉장히 비효율적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최대치로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300만 원,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최대치가 60세 이상이신 분들은. 자, 그러면 혈관질환 진단비는 300만 원 넣어도 12,000원이잖아요. 굉장히 비싸단 말이에요. 자, 근데 잘 봐봐요. 뇌혈관질환 수술비는 얼마예요? 1,500만 원을 탑재를 시켜도 8,800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가장 효율적인 설계하는 바로 뭐냐? 혈관질환 진단비는 내가 적정 금액, 그래도 한 300만 원 정도 최소 및 적정 금액을 탑재를 시켜주고 혈관질환 수술비를 얼마나 넣어준다? 1,500만 원씩 탑재를 시켜준다라는 거죠. 언제 받을 수 있어요? 관열 수술이든 비관열 수술이든. 관열 비관열의 차이점 뭐예요? 내가 메스를 써서 나의 개복을 하느냐 안 하느냐. 내시경 카테터 이거를 수술을 할 때 안 할 때 이거를 차이점을 두는 건데 언제든지 상관없이 1,500만 원 지급하게끔 설정을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뇌졸중 진단비가 얼마 있어요? 500만 원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얘랑 같이 지급한다라는 건 이미 다 알고 계실 테고 합쳐서 800만 원, 뇌출혈 때 800만 원. 자,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상담비 얼마야? 1,000만 원. 자, 왜 이분은 1,000만 원에다가 실물관 합치면 1,300이잖아요. 왜 이분은 이거는 1,000만 원 넣냐? 협심증, 급성심근경색으로 돌아간 가족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걸 좀 더 높게 탑재했으면 좋겠다라는 니즈를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분을 위한 설계안이지 다른 분들을 위한 설계안은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담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보험 니즈가 있는지를 밝혀주셔야지만 그것에 적정한 내용상을 안내를 해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암진단비 하나하나 다 안 들어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질병 수술비 30만 원 있어요. 자, 그리고 62대 질병 종수술비를 넣지 않았어요. 자, 이분은 종수술비가 기존에 있는 보험에서 생명보험에서 있었기 때문에 62대 질병 수술비를 딱 보시고 요거 괜찮네라고 해서 들어가신다고 했어요. 자, 230만 원. 자, 근데 이거 여기 있는 7대 질병이라고 하게 되면은 자, 밑에 가볼게요. 7대 질병에 무슨 수술이 있어요? 뇌혈관 심장질환 수술비가 있죠. 자, 그러면은 같이 준다 안 준다? 같이 지급해 준다. 뭐랑? 이 뇌혈관 질환 위에 가서 뇌혈관 질환 수술비,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와 62대 질병이 있는 7대 질병 수술비 같이 준다. 자, 얼마 있어요? 200만 원 있죠. 자, 그럼 얼마를 지급해줘? 1,700만 원. 그리고 일반 질병 수술비 30만 원 같이 지급해주죠. 얼마? 1,730만 원을 지급받게 되는 플랜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상해 수술비는 기존에 이제 운전자 상해보험이 있었기 때문에 탑재를 안 시켜줬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탑재가 끝난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삭제하고요. 여기까지 했을 때 얼마다? 3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형, 무해지 환급형 할 때 800701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정말 효율적인 설계라고 정말 많이 만족을 하셨어요. 이번 제가 만난 소비자분들 중에서 역대급으로 꼼꼼하신 분이셨어요. 정말 꼼꼼하신 분이기 때문에 빈틈 하나 없으셨던 분이라서 저도 많이 조금 공부를 스스로 더 많이 하게 연구를 더 많이 하게 된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설계를 할 때마다 수정하고 해서 본인이 니즈가 필요한 거 다 반영해서 최종안 나온 게 딱 이거였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메리츠화재의 간편건강의 장점이 또 뭐가 있냐면 납입면제가 들어가도 보험료가 저 정도 나온다라는 거죠. 자, 납입면제 언제 해주냐? 암 진단 시 유사암은 제외예요. 뇌졸중, 급성심경색, 상해 질병 80% 이상 후유장일 때 납입 면제가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순수 소멸령이기 때문에 보험료 환급받는 거 거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건강보험의 형태로 생각을 하고 납입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 8만 원으로 구성을 하는 62세 남성에 대한 보험 내용상을 한번 봐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본인의 부모님, 젊은 분들은 본인의 부모님이거나 아니면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50대 이상이신 분들은 본인의 보험 점검 한번 꼭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진코치 카카오톡 그다음에 핸드폰 번호 있죠? 문자나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인데 보험 상담 해도 될까요? 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상담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